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나무 밭에서는 각근도 고쳐 쓰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근데 어제 여의도에서 비슷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명당할 위기에 처한 한 국회의원이 표결 직전에 갑자기 저 다음 총선에 안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뭐 나가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것도 징계 직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시는 엘리베이터로 예, 엘리베이터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숙고하기로 하는 시간. 김남국 의원이 개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표결을 하지 말아야 될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계속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에 의해서 자, 윤리특위가 열리기 직전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남국 의원 속보 징계 어떻게 됐나, 제명 됐나 안 됐나 딱 봤는데 제명 얘기는 없고 불출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은 어떻게 됐나, 제명 얘기가 계속 안 나와요. 오후까지 기다렸습니다. 제명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이 어제 뉴스를 다 덮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4분이에요. 저희 출입 기자들도 이제 11시에 윤리특위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앞에서 백브리핑을 기다리고 뭐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최지영 기자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군요. 저는 뭐 그 앞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그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시 예정이었는데 45분 전이죠. 10시 15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저렇게 나왔어요. 예, 관계없이 오늘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오늘 결과 나오기 45분 전에. 예, 뭐 지금 이제 심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뭐 나는 그것과 무관하게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윤리특위 오전 회의가 말씀하신 대로 40분 만에 파행이 됐고 이 민주당이 불출마 선언도 김 의원이 했으니까 상황 변화가 있다 이러면서 더 여론을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3 지금 회의하는데 소위에서 불출마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사실 어제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이 다 윤리특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돌렸었는데 제명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복수에 이제 민주당 측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명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김 의원이 그 특위 회의 직전에 이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바뀐 거고요. 그러면서 특위 회의를 또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룬 겁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원래부터도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은 많았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이제 복당을 못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뭐 이 정계에서는요. 뭐 복당을 못 한다, 당원 당규상 뭐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전에도 뭐 많이 바꾸면 있었죠. 되니까. 예. 그건 바꾸면 되는데 그러나 과연 이렇게 불성실하게 21대 국회에서 그 회의 중에 뭐 코인 거래를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과연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받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그 의문을 품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에는 못 나올 거야. 이런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는데 지금 불출마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21대 국회에서 정말 불성실한 의원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꼽혀서 징계를 당할 처지에 있는데 22대 국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아까 뭐 그 갓끈을 그 오이밭에서 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저런 불출마 선언을 바로 받아서 회의를 연기하는 이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조언을 혹시 받은 건 아닌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그동안 야당 안팎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주장이 이어져 오기도 했었고요. 특히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이렇게 당한 거예요.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급조된 정치 쇼다 이렇게 봅니다. 급조된 정치 쇼다. 그 김남국 의원이 그 탈당을 몇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 성실히 뭐 자료 뭐 민주당 그 진상조사 거기다 자료 다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탈당을 하면서 자료 제공조차도 불가능하게 돼버렸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을 좀 감싸던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탈당하면 1년 내에 돌아오기가 힘든데 복당이 불가능한데 이거 탈당은 사실상 출마 포기나 다름없는데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김남국이 저런 상태로 과연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가능하겠는가.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출마해주면 땡큐죠. 저런 사람도 또 그냥 일고의 반성도 없이 또 출마하는구나. 그러면 그 안산 단원 뭐 어딘가요? 단원을인가요? 거기가 국민의힘 그 열세 지역인데 아이고 여기서 하나 또 건지네.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뭐 불출마가 본인 희생도 아니고 이미 탈당할 때 다 뭐 출마는 물 건너갔네. 민주당 내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뭔가 이런 카드로 써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딱 뭐 40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급조된 정치쇼의 냄새가 심하게 진동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숙고한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고요. 국회법에 정한 바대로 윤리자문위의 권고를 윤리특위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일주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의미 있는 기류 변화가 있을까 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지금 상황은 김남국 의원 본인이 자초한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처음에 해명도 충실하지 못했고 늦었고 사과도 늦었고 그리고 지금 뭐 불출마 선언 같이 정치적 결단의 시점도 늦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태도에서 그 진이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단 역시도 시기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최강욱 의원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최강욱 의원이라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김남국 의원 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고요. 최강욱 의원 건은 당내 윤리심판원의 문제입니다. 왜 무슨 땡땡이 사건 있었죠. 예. 뭐 성희롱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윤리심판원 첫 번째 결정에 사실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있었어요. 본인이 재심 요청을 했죠. 예. 근데 재심 요청한 이후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짤짤이 발언. 예. 그러니까 원래 그게 짤짤이가 아니었는데 예,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자꾸 떠올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결론이 그 표결을 해서 결론이 나도 예. 윤리위 전체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또 국회 본회의에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 국회 본회의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슬쩍 또 뭐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또 한두 번 시간을 끌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는 것 아니냐. 바로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짧게 최강욱 의원 사건 조금 더 짚어보면 그 이후에 이 최강욱 의원이 사실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으로도. 근데 법사위원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과 사실 한동훈 장관과는 개인적인 이 앙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들 전해드렸죠. 깐죽대지 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었죠, 어제? 아무튼 이런 문제 여러 번 논란이 계속 돼 오고 있는 겁니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법이 아니에요. 뭐 대기다 하는 게 뭐 저 경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겠지만 저는 국회 회의석상에서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약간 언쟁을 할 때 대기 말이죠 뭐 하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상대편을 좀 낮잡아 부를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그게 어떤 내용상으로 한동훈 장관을 제압을 하고 아픈 곳을 찌르고 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저런 표현 때문에 오히려 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의원을 대하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찌됐든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부분 뭐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즉 범죄 혐의자로 전제해 놓고 질문을 하는 인상을 늘 받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늘 그 행간이나 말의 중간에 그런 인상을 계속 섞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자꾸 치닫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어쨌든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논쟁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니까요. 과도하게 어떤 언사를 통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어떤 상황은 더 이상 국회에서 재현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